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치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겪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는 우리의 일상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그 습관이 치매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도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런 습관들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트륨과 당분 위주의 식습관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뭘 드셨나요? 라면? 햄버거? 치킨? 아니면 달콤한 음료수나 과자는 어떠세요? 사실 이런 음식들이 우리 뇌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탄산음료에는 나트륨과 당분이 과도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뇌혈관이 손상되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어서 뇌 노화가 빨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25% 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지중해식 식단을 추천합니다. 올리브오일, 견과류, 생선,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중심이 되는 식단이에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은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라면 1개 줄이고 샐러드 하나 더 드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수면 부족 또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몇 시에 주무시나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 스마트폰을 보시는 편인가요? 많은 분들이 잠을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잠은 우리 뇌가 대청소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뇌척 수액이라는 것이 활발하게 순환하면서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면 치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런 청소 작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의 뇌에서 베타아밀로이드 축적량이 현저히 많았다고 해요. 또한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정말 안 좋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만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하루에 최소 7, 8시간은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감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죠. 하지만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만성화되었을 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코르티솔이 단기간에는 도움이 되지만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뇌에 독이 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가 코르티솔에 매우 취약해요.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계속되면 해마가 실제로 줄어들고 이로 인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울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천연 항우울제라고 불릴 정도로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을 배워보세요.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셋째,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음악 듣기, 독서, 그림 그리기 등 뭐든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 정도 몸을 움직이시나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하루 종일 책상 앞에만 앉아 계신가요? 운동 부족이 치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면서 뇌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죠. 또한 운동을 하면 BDNF라는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가 분비됩니다. 이 BDNF는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뇌를 젊게 유지해주는 거죠. 반대로 운동을 안 하면 뇌혈류가 감소하고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실제로 좌식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30% 정도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꼭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은 바로 걷기예요. 하루에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영, 자전거 타기, 댄스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고요.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근력 운동도 잊지 마세요. 근력 운동은 뇌에서 기억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부위를 특히 활성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시거나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5번째는 사회적 고립과 대화 단절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시나요? 그리고 의미 있는 대화는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분들이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사회적 고립이 우리 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사람과의 교류, 대화, 사회 활동은 우리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줍니다.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이런 자극이 줄어들면서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50%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외로움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서 뇌염증을 일으킨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세요. 전화 통화도 좋고 영상 통화도 좋습니다. 둘째,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셋째,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자신감도 높이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도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형태거든요. 중요한 건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본 치매를 부르는 5가지 일상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트륨과 당분 위주의 식습관. 둘째, 수면 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 셋째,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감. 넷째, 운동 부족. 다섯째, 사회적 고립과 대화 단절. 혹시 여러분 중에 해당되는 습관이 있으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개선될 수 있어요. 이를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몇 살이 되어도 좋은 습관을 만들면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라면 대신 샐러드를 드시고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건강한 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의 축적이 큰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